네, 지금부터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에서 열심히 또 종목을 추천해주고 계신 전찬환 전무님께서 테마주 매매 기법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1부에서도 인사드렸던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찬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2부도 마스터 테마주, 즉 마테 비책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주 마테 11비책 중 3비책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3비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예, 실제로 오늘 강의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그런 보너스 타임, 즉 보너스 강의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난주 마테비책 강의를 한 다음에 대성미생물이 매수가 대비해서 16%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터 테마주 차트 프로그램 안 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손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마지막 테마 비책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마스터 테마주 비책, 마테 비책 3비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평화산업과 그리고 삼화전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소차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2,425원, 수소차 대장주로 항상 얘는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르셨을 겁니다. 이 평화산업은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되기 전에 LIG 넥스원과 그리고 방위산업청에 즉 장갑차 바퀴를 단독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돼서 얘는 원래 1,000원짜리 회사가 2,000원까지도 그 방산주라고 분류가 돼서 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산업의 계열사죠. 평화실공업이 현대차가 제조하는 수소차에 가스 소켓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최고 주가 5,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4,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산업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평화산업 말고도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더욱 재밌습니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얘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삼화전자가, 즉 계열사인 삼화전자 같은 경우가 충북 음성에 공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현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래서 삼화전자가 상한가 나올 때 이 삼화전기가 한 15%에서 20% 이상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기, 즉 전기차가 이제는 시장을 주도할 거다. 전기차가 4차 산업하면 전기차면 2차 전지, 2차 전지 하면은 이 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실이 부각되면서 삼화콘덴서와 삼화전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주가는 200%에서 300% 이상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목표가로 지난주 마스터 테마주 차트 프로그램 2주차 방송에서 목표가 24,000원 제시했죠. 24,000원을 가고도 현재 주가, 금일 종가를 보시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질문 또는 묻고 싶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굳이 수익 보고 나온 종목 다시 들어갈 필요 없죠. 차라리 후발주로 들어가는 게 후속 대장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마테 3비책에 대해서, 즉 기신주 포착 비책에 대해서 제가 꼭 이 삼화전기와 그리고 평화산업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말씀드릴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금일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평화산업이랑 그리고 삼화전기를 통해서 마태 3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즉 마태 3비책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화산업과 삼화전기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기신주 포착비책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즉 마태 2비책 증시일정 비책은 증시 일정을 알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야 되지만은 마태 3비책 기신주 포착비책은 많은 경험이 정답입니다. 많은 경험이 정답이고, 그리고 이런 기신주를 찾으려면은 4개월에서 6개월 전에 차트 동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상한가가 나왔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2018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불문하고 모두 최고치를 찍었고 2월부터 계속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다가 10월 달에 코스피가 다른 신흥국 시장과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빠졌죠. 15%에서 18% 빠지고 12월 같은 경우 12월 연말까지도 쉽지 않은 장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2018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테마를 꼽으라고 하면은 전기차, 로봇, 그리고 핸드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북 테마였고 부산산업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2019년에는 어떤 테마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까요? 아직 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아가려면은 우리가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일 시간에는, 금일 2부에서는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웅 전차남이 바라보는 2019년 대한민국 증시 전망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증시 전망이고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2019년 대한민국 증시 전망. 저는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즉 G2, 강대국 사이에요.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무역 분쟁.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 합의가 미도출 시, 양국 간의 합의가 미도출 시에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이거 딱 나오면은 시청자분들 캐치하셔야 됩니다. 2월 달 말에 뭘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를 하나 넣는 게 좋겠죠, 계좌에.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이제는 공부해 보셔가지고 한 번씩 편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미국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즉 올해 같은 경우도 금리를 3월 달과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인상하냐 마냐라는 얘기로 충분히 또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시장이 또 빠질 수가 있죠. 실제로 상반기 같은 경우 2019년 상반기는 2018년의 상반기와 다르게 이런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절대 쉽지 않은 시장, 즉 12월의 시장의 모습을 상반기까지 2018년 12월의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장의 모습이 절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2019년 상반기도 이게 그대로 쭉 이어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2019년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 같은 경우나 신흥국의 글로벌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서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솔직히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한다.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 또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추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또 가져볼 거고요. 이제는 영웅 전차남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너스 타임이라고요. 이 한 주간의 핫 이슈
빅3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별표 2개 할게요. 네, 정말 1월 1일부터, 즉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떡국 드시거나 할 때 저는 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한 주간의 핫 이슈 빅3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1월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입니다. 2018년 신년사와 다르게 2019년 신년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2018년 신년사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은색 정장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북한의 노동당 깃발만 있었죠. 하지만 2019년 신년사는 뭔가 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남색 정장에다가,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에는 김일성 초대 주석의 액자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있죠. 그리고 소파에 앉으면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초대 주석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까지, 그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이렇게 연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신년사를 어제 운전하고 가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신년사를 다 봤는데, 제가 그 신년사들 중에서 4개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4개의 키워드. 예, 4개의 키워드를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비핵화.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용이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을 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전일 이 발언으로 인해서 금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오전장의 개성공단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디에프나 신원이나 JST나 같은 경우. 하지만 오전장의 제로 소멸로 다시 대북주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공을 넘겼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그런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없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미국과 더 이상 긍정적으로 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그런 조치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이렇지 않으면은 그냥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즉 대북 제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즉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 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빠져들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핫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있고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입니다. 이때 참가하는 기업들이 기술과 그리고 파이프라인 등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의, 즉 제약바이오의 흐름과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아까도 지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3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다른 테마에 비해서 크게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헬스케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투심이 완화되면서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젠 등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 기업으로 분류되는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7일부터 1월 10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 CES 2019. 이거는 미국 가전협회가 주관하고요. 그리고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IT 제품, 즉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는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네, 즉 한마디로 AI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주간의 빅 이슈라고 해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와 두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세 번째, CES 2019. 이렇게 한 주간의 빅 이슈만 정확히 알아도 마트의 이비책, 지난주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정말 일에 치여서 바쁜 대한민국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께서 손쉽게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 이거죠. 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시청자분들께 마태 1비책에서 3비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주간의 빅 이슈라고 해가지고 3개의 이슈를 들면서 우리 관심 있게 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주식이라는 거는요. 정말 각각의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주식을 몇 년 했고 어떤 사람은 10년 했고 어떤 사람은 20년 했고 서로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조차 다릅니다. 하지만 저 전차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인생 그리고 야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인생사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아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요. 그리고 야생이라고 표현한 거는 실제로 정말 대한민국 사회만 보더라도 너무 치열하죠.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주식시장은 더해요. 정보가 부족하면은 남들 수익 볼 때 내 계산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인생 그리고 좀 야생이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특히 이제 연말 끝났고 이제 연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다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연초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뭐 동전주라든지요. 또는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한기주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건들지 마시고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에 정치 테마주 상승 나올 때도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만 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내서 69%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와, 정말 많이 하셨네요. 정말 보면은 수익률도 너무 좋으시고요. 또 2019년 대한민국 증시 전망을 보니까 뭔가 명확하게 테마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감은 오는데 그래도 또 전차남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살짝 공개해도 될까요? 예, 물론 공개해도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테마는 절대 건들지 않고요. 급등하는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등 종목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후발주를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발주 중에서 시세가 아주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종목 선정하실 때 공시 보셔야 됩니다. 최대 주주 변경 2회 이상 하거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 2번 이상 한 기업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종목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셨던 멘트가 주식은 인생 그리고 야생이라는 이 멘트가 좀 인상 깊은데요. 저도 주식을 하지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주식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생처럼 정말로 마음 졸여야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딱 하신 게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건가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스터 테마주 비책, 마태 비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도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에 저는 시청자분들보다 뭐 월등히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시청자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요. 다 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 마태 비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크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투자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미 먼저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얘기하면은 굳이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도 쉬운 길을 선택해서
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주식이든 뭐든 인생도 주식도 절대 어렵게 살고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공시만 확인해서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시간 대응이 부족하신 분들은 위에 013 번호로 꼭 문의 남겨주시고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이제 3월달 들어오면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많은 기업들이 거래 정지됐습니다. 네, 특히나 매매하는 데 있어서 네, 더욱더 유의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매매하실 때 본인만의 손절가 설정은 필수고요. 네, 자 테마주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요.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데 앞으로 또 2019년 전반적인 증시를 바라보는 그런 넓은 해안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전찬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마홍일의 해주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도 저희는 성공 투자를 위해서 1급 정보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저희도 항상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02-2077-6252번으로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점들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황금 대제를 맞아서요. 풍요로운 또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